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고코로야 지누스케의 책 돈이 따르는 엄마, 돈에 쫓기는 엄마 3장 부자 엄마와 가난한 엄마, 마음버릇의 차이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혹시 돈은 정말 좋은데 막상 큰 돈이 딱 주어지면 아니에요.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? 하고 거절하게 되는 그런 순간 없으셨어요? 오늘은 바로 이 좀 이상한 모순적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우리 마음의 비밀, 특히 돈에 대한 어떤 깊은 믿음, 그리고 존재급이니 타력이니 하는 개념들이요. 이게 우리 현실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그 거절하는 순간에요. 그 핵심에 저자가 말하는 존재급이라는 게 있는 거죠. 이걸 뭐랄까, 자기 가치감 정도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로 이만큼 누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그 정도예요. 이게 좀 낮으면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 정도 받을 자격 없어. 또는 땀 흘리지 않은 돈은 불편해.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는 돈도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누가 막 칭찬해주면 에이 아니에요 하면서 손살에 치는 거 있잖아요. 그것도 어쩌면 이 존재급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. 저자는 그래서 가난은 가난해지는 마음의 버릇, 부는 부자가 되는 마음의 버릇에서 온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. 현실이 그 믿음을 따라간다는 거죠. 마음의 버릇이 현실을 만든다. 흥미로운데요? 그럼 이런 부정적인 믿음, 저자가 이걸 대전제라고 부르던데 이 마음의 버릇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타고나는 건 아닐 테고. 맞아요. 타고나는 건 아니죠. 대부분 어릴 때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학습된 경우가 많다고 봐요. 부모님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, 무심코 하신 말씀들, 또 돈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,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전제가 되는 거죠. 만화 캐릭터 라이너스가 항상 담요 갖고 다니잖아요. 그것처럼 어릴 때 생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어른이 돼서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다니는 셈이에요. 예를 들면 어릴 때 부모님 힘들게 하기 싫어서 혹은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참고 돈 이야기는 아예 피했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돈 자체를 밀어낼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결국 돈 문제가 어릴 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랑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. 와. 그럼 이 단단해 보이는 대전제를 바꾸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 과거를 들여다보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. 네, 쉽지는 않죠. 하지만 저자는 그 뿌리를 마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. 과거에 돈 때문에 상처받았던 어린 나를 찾아가서 이렇게 다독여주는 거죠. 괜찮아, 이제 괜찮아. 너는 그냥 너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아. 이제 그 돈 받아도 돼. 이렇게요. 계속 스스로에게 말해주면서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과정인 거예요. 책에도 그런 사례가 나오잖아요. 어머니가 아팠던 기억이랑 돈 걱정을 연결지었던 분이 자신을 용서하면서 그 불안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요. 과거의 나를 위로하고 용서하는 거군요.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주장을 하잖아요. 우리가 그토록 믿는 것,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막을 수도 있다. 이건 진짜 기존 생각하고는 완전 반대인데요. 그렇죠. 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이지? 했어요. 저자는 이걸 그 낮은 존재급을 어떻게든 성과로 메꿔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봐요.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. 비유를 들기를 그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아시죠? 거기서 막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는 모습에 비유해요. 아무리 애써도 잠깐 멈추면 다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. 근데 정작 바로 옆에 편하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, 즉 타력은 못 본다는 거예요. 노력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네요. 네네.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. 그 타력이라는 개념이요.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외부의 힘, 다른 사람 도움? 이런 뜻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한다는 건지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. 타력은 말 그대로 타인의 힘, 외부에서 오는 힘을 말해요. 내 힘, 그러니까 자력만으로는 팔 수 있는 우물, 뭐랄까 풍요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잖아요. 근데 타력을 받아들이면 상상도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. 핵심은 그거요. 내가 다 해야 돼. 내 힘으로만 이걸 해내야지 하는 그 고집을 내려놓는 거.
그 아등바등하는 노력을 잠깐 멈추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좀 믿어볼 때 타력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. 부자들이 가끔 그러잖아요.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운 좋게 잘 풀렸어. 저자는 이것도 타력에 작용하는 결과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아, 노력을 딱 멈추고 그냥 맡겨버릴 때 오히려 길이 열린다. 저자 본인도 목표 세우는 거 포기하고 그냥 다 내려놨더니 오히려 책 판매량 같은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뒀다고 했죠. 네, 바로 그거죠. 자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세상의 흐름, 그 타력에 나를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. 내가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지금 만약 돈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다면 이걸 그냥 좌절할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하던 방식, 내 대전제가 이제는 안 통하는구나. 다른 방식을 써봐야 할 때다.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래서 저자가 살려주세요, 도와주세요 하고 아직 도움을 청해보지 않은 대상에게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라고 제안하는 거군요. 맞습니다. 돈 문제는 어쩌면 우리 안에 깊은 믿음을 들여다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라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. 과거의 상처를 좀 보듬어주고 나 혼자 다 해야 해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도움의 가능성, 그 타력의 마음을 열어보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 고코로야 지노스케의 이야기를 통해서 돈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습관, 특히 존재급과 타력이라는 개념을 살펴봤는데요. 어쩌면 당신의 그 재정적인 풍요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은 어떤 외부 환경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나는 이 정도 누릴 자격이 없어 하는 믿음, 그리고 모든 걸 내 힘으로만 해야 해야 하는 고집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? 이번 주에 혹시 당신이 자력으로 너무 애쓰고 있는 아주 작은 일, 딱 하나만 의식적으로 한번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? 주변에 도움을 청해보거나 그냥 흘러가도록 한번 놓아줘 보세요. 당신의 그 작은 실험이 어떤 예상치 못한 타력을 불러올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겁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사강에서 뵙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킵니다.